장은 마쳤는데 뭔가 아직 여운이 남아있고 뭔가 좀 궁금한 것이 있고 정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 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도체 투톱은 날아가고 다른 종목분들이 잠잠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 강조하고 싶으신지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유동성의 총합이 3조 이상 커지는지 보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계속 유동성과 거래량에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유동성의 합이 3조 이상. 이 기준은 어떻게 좀 잡으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상당히 좀 강했던 이 두 종목에 대한 뷰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특히나 시장의 자금을 끌어오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했잖아요.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왜 올라간 것 같으세요? 네, 반도체 좋은 얘기 너무 많지 않나요? 업황 바닥론도 있고, 빠질 만큼 빠졌겠고, 엔비디아 오르고, 오를 이유를 찾자면은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한 달 전에 지금 주가의 상황과 지금의 주가 상황은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이야 반도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좀 끌고는 오고 있지만 우리가 한 달 전 4월 18일 이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매수 의견은 거의 전무했었고요. 워낙 악재가 많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적자 확실시 되고 SK하이닉스 10조 적자 얘기 나오고 그리고 저 때는 배터리 사지 않으면은 안 됐던 배터리 쪽 관련된 대규모 공급 계약도 있었고 호재도 있었고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는 2580하고 2558이니까 거의 지수는 비슷합니다. 달라진 거라고 한다면 14조의 자금이 9조 줄어든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한 16조 정도에서 8조 정도가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로 보게 되면 거의 똑같지만 유동성은 많이 달라졌고요. 4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 배터리가 그때는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었지만 정작 기다렸던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4월 중순만 하더라도 반도체를 팔아야만 되는 분위기였었는데 팔지 않고 매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구간을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반도체가 이번 주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저는 엔비디아라고 봐요. 엔비디아 이 실적 자체가 워낙 서프라이즈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89,000원에 살 수 있었던 SK하이닉스를 109,000원에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고요. 그 대가로 호재가 나오는 대가로 89,000원에 살 수 있는 하이닉스를 109,000원에 사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고 그 대가로 59,000원에 살 수 있었던 삼성전자를 70,000원에 사야 되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와 반도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여기에 자동차나 바이오가 받쳐주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정작 바뀐 거는 우리가 돈이더라. 이 돈의 양이 줄어든과 동시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앞으로 유동성이 계속 지금 수준을 유지했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올라갔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4월 18일에 고점을 치었었기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떤 걸 제일 많이 샀는지 봤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에코프로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개인 투자가분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에코프로예요. 평균 한 65만 원 정도 돼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44에서 46만 원 정도까지 기다렸다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53만 원이 붕괴되면 저 정도까지 열어놓자.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9만 3천 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1개월 동안 최근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22만 5천 원, 22만 깨졌을 때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따라서 매수한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지수가 한 4월 중순 정도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났으니까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악재 때 사고, 그 다음에 호재 때 팔아야 되고. 이게 말이 쉽지만 실제로 개인들의 행동들을 잘 보면 호재 때 대부분 다 매수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악재 때 제일 좋은 주식들 다 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계속 주식 거래를 하셔야 될 텐데 시청자분들은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앞으로 또 악재가 나올 거고 또 호재가 나올 거고 배터리가 악재가 나올 거고 또 호재가 나올 거고 다른 산업군들도 비슷할 텐데 이럴 때마다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주식 거래를 할 것이냐. 그래야지 계속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삼성전자하고 그죠? SK 하이닉스는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다 기관들한테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다 넘어갔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어요. 빼앗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 있잖아요. 이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했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부장 공략할 때도. 엔비디아가 1년에 매출이 작년도에 36조 정도 나왔던 기업이에요. 올해 한 36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영업이익률이라고 해봤자 한 25%, 전성기 때 한 32% 정도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다른 데도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쪽에서 들어가는 이 마진 자체가 급증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 매출 컨센보다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성기 때의 이익 개선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성장하는 산업 쪽이다. 요거에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엔비디아는요, 이 매출에 미국 쪽 관련된 매출은 16%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엔비디아 주 매출 50%가 넘어가는 곳은 중화권입니다. 대만이 30%가 넘어가고요. 중국이 26%예요. 근데 지금 미중 관계 안 좋지 않습니까? 미중 관계 안 좋은데 미중 쪽, 중화권 쪽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미중 문제로 인해서 악재로 보고 있는 그 산업군들이나 기업들이 정작 돈들은 그렇게 반응 안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깨뚫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 대금을 10조 이상 가져왔느냐를 봤었을 때 10조 이상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선 정도가 오늘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하이닉스는 한 1조 정도 붙었으니까 5천억 이상 붙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조 5천억이 안 붙었고 한 1조 3천억 정도 됐으니까 양쪽 합쳐서 2.3조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규모면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자금이 다 가져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잡았었을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2012년도에서 2016년도 동안 삼성전자는 15조에서 이 30조 정도의 이익 밴드에 갇혀져 있었고요. 하이닉스는 5조에서 한 3조 내 정도의 이익 컨센에 잡혀져 있었을 때의 밸류예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직 전성기 때 밸류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돈이 계속 붙어와서 소부장까지 영역을 좀 키울 것이냐 보면 이번 구간 여러분들 하반기 주식 투자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소부장 쪽에 대한 선취매를 저는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게 원익 IPS, 그 다음에 이제 테스, 유진테크, 그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좀 선취매가 저는 동반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 동진 세미캠 같은 이런 주식들을 보거나 엑시콘 같은 주식들을 보면 거래량이 좀 붙는 주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 내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섹터들이
소부장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반도체 쪽을 여러분들이 하반기 가는 데 있어서 포트에 꼭 넣어놓는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배터리 가운데서 우리가 종목을 보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주식이 제일 중요하다.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죠? 근데 잘 와닿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금 제일 와닿는 거는 어떤 게 제일 와닿고 있는 거냐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주식에 지금 온통 관심이 다 쏠려 있거든요. 개인 투자가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물론 개인 투자가분들이 좋은 가격대에 사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 추격 매수하거나 호재 때 산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이렇게 줄어든 구간에서 개인들이 잔뜩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이 다시 부활하기가 쉬울까? 저는 이건 좀 테스트처럼 막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은 이쪽 산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더라도 한 650억 정도밖에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좋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 1월 말에 보호 물량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고, 그죠? 미중 간의 악조건에서도 북미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 관련된 핵심 원자 제품 이런 수혜 받으면서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이 캐파를 계속 충족시키면서 왔었거든요. 2021년도만 하더라도 155기가와트시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최소한 280기가와트시 정도까지 될 겁니다. 이번에 뭐 현대차하고 합작 투자 발표한 것까지 보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저점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직전 저점이 깨지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금이 붙으면 다행인데 자금이 붙지 않는다. 그러면 53만 원 가격을 반드시 체크하자. 이게 분가가 되면 내가 배터리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다른 섹터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중간에 들어가지 마시고 44는 한 46 정도 왔었을 때 상황을 보세요. 그때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좀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종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40만 원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2020년도 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번 랠리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 붙었었냐면 44, 5조 정도가 시장에서 붙었었습니다. 이걸 잠깐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자, 3,300대까지 시장이 코스피가 달린 적이 있잖아요. 요때. 자, 요때 코스피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까지 붙었었냐면 45조예요. 45조까지 붙었었고요. 거래대금이 적으면은 25조 정도가 붙었었던 시점입니다. 그때의 밸류를 환산을 하면 한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가. 그죠? 그러니까 저 자리는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 가격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2나 한 34만 원 선 정도까지 조정이 왔었을 때 배터리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계속해서 좀 강조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좀 수확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앞으로도 반도체 좋은 날도 있을 거고 안 좋은 날도 있겠지만 안 좋을 때 용기를 본다면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마감의 정석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진단 프로그램 오늘 금요일이라서 2%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이 있고요.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녁 9시에 이종복 전문가가 종목 진단 해드려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